1대1 대화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듣죠. 그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어업 명료도가 떨어지는 상태가 된 거죠.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난청 해결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승헌입니다. 오래간만이죠? 반갑습니다. 저희 난청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중에 주변이 시끄러울 때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말소리 알아듣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두 사람 이상 대화를 할 때 말을 알아듣기 힘들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 노인성 난청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노인성 난청이란 무엇인가요? 네, 노인성 난청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약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귀를 보면, 이 모형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귀가 바깥에 귀가 있고 가운데 귀가 있죠. 중이라 그러죠. 안쪽에 있는 귀를 뇌이라 그러는데 뇌이 안에는 보면 이 달팽이관이 있고 여기 가락지 같이 생긴 세관고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우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청각을 담당하고 이 가락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세 개의 구조를 전정기관이라는데 이거는 평형을 담당하죠. 이 와우 달팽이관의 세포가 퇴행성 변화로 오는 것을 노인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성 난청의 증상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제 노인성 난청은 이제 초기에는 주변이 시끄러울 때, 식당 가나 공공장소에서도 아주 주변에 소음이 많을 때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정확하게 못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사람 이상 대화할 때 또 말을 놓칩니다. 그래서 되물어 보는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초기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방금과 같이 시끄러운 데서 아니면 두 사람 이상 대화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TV에서도 특히 드라마라든지 아니면은 좌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소리 알아듣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에서 나오는 방송음,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안내음이라든지 이런 말소리를 정확하게 못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점점 난청이 심해지면 결국은 이제 소리 전체가 작게 들리죠. 작게 들리고 또 1대1 대화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듣죠. 특히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말을 똑바로 또박또박 잘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경우에는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난청이 진행될수록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렇다면 노인성 난청의 해결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노인성 난청 역시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오는 변화이기 때문에 약물요법이나 수술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청기를 이용해서 청력을 개선시켜주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보청기를 끼므로 해서 소리의 자극을 자꾸 받으면 난청의 진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청의 진행을 막는 보청기를 너무 늦게 착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 주변에 이제 보청기를 끼시고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또 보청기를 결국에는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보청기를 너무 늦게 하면, 난청이 진행된 상태에서 하면은, 이제 만족도도 떨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난청 초기에,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변이 시끄러울 때나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 대화할 때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보청기를 끼게 되면 주변에 소음이 있을 때 그 소음을 줄여주는 기능이나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대화할 때 방향을 잡아주는 그 말소리의 방향을 잡아서 또렷하게 들려주게 하는 보청기의 기능 때문에 굉장히 청력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점점 진행이 돼서 이제 방송의 소리도 못 듣게 되고 소리도 전체적으로 크기가 줄어들고 또 1대1 대화까지도 말소리를 정확하게 못 듣는다.
그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어업 명료도가 떨어지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보청기를 해도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청기, 고가의 보청기, 다양한 기능의 보청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이때는 보청기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보청기의 기능이나 가격보다는 보청기를 착용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청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난청이 시작될 때 보청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청기는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난청의 초기 증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시끄러운 데서나 여러 사람들 이야기할 때 말소리를 조금 놓친다든지 그러면은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제 청력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청력 검사를 해서 난청 초기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 즉시 보청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보청기를 처방받을 때도 난청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소리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난청의 특징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귀 모양이나 이런 것이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처방받아야 되겠죠. 처방받은 보청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청력 관리를 꾸준히 받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청력을 회복시킬 수 있지만 난청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청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개념이 보청기의 치료적인 개념이겠죠.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보청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를 드리는 것은 제가 매일 경험하는 그 환자분들 중에 보청기를 이용해서 불만족스럽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저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유가 대부분 보청기를 할 정도가 언제냐, 예를 들자면 전화를 못 알아들을 때라든지 1대1 대화도 못할 때 정도가 돼야 보청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강조드리면 난청 초기에 본인이 느꼈을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청력 검사를 해보고 난청 초기에 보청기를 하는 것이 보청기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고 또 본인의 난청을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청각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원장님, 오늘도 시간 내서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자주 뵙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에 해당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